안녕하세요, 최기모입니다. 제 영상도 잘 보셨어요? 반가우셨나요? 혹시 몇 년도 일들인지 감 잡으셨나요? 네, 2009년도예요. 여러분 2009년도에 뭐 하셨어요? 특히 아내의 욕은 저녁 먹으면서 봤었어요. 욕 많이 하면서요. 마지막 장면 함께 보실까요? 이렇게 2009년부터 2020년 대한민국 트렌드 코리아를 리뷰해 볼 텐데요. 특히 상품을 팔고자 하는 분들에게 대한민국 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통찰하고 예측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또 올 10월에 나올 트렌드 코리아 2021년을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요. 제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의 정점이 되겠죠? 제가 트렌드 코리아 2010 책을 책상에 올려놓고 2009년 10대 트렌드를 소개하고 있어서 헷갈리시나요? 트렌드 코리아 2010 차례를 보면 제1부는 2009년 회고, 첫 번째는 2009년 대한민국 소비자 어떻게 살았나, 두 번째는 2009년 트렌드 선정 키워드별 평가, 세 번째는 심지어로 돌아본 2009년이에요. 제2부에서 2010년 소비 트렌드를 전망하는 거예요. 저는 제1부인 2009년 회고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2009년 트렌드 선정 키워드별 평가를 해볼 텐데요. 슬로건은 빅캐시 카우였어요. 2009년은 소띠에니까 카우, 세계적인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현금 창출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캐시, 불황을 성공적으로 탈출하길 바라는 마음에 형용사 빅을 더하여 탄생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스펙을 높여라입니다. 불황일수록 경쟁의 압력이 더 커지는데요. 이때 대한민국 전체가 열공했던 시기라고 하네요. 두 번째는 I'm so hot, 난 너무 멋져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소비자들은 오히려 당당하고 자기 표현에 더 거침없어졌대요. 특히 자기애가 강하고 당당한 세대를 셀프 홀릭족이라고 하는데 이들을 겨냥한 상품들도 많이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다시 집으로입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우리도 집에서 머무는 시간들이 많아졌죠. 방콕 쪽이 이제 집안에서 여가를 즐기고 생산적인 창조 활동을 하는 네오 코크닝으로 진화했다는 건데요. 홈쿠킹, 홈트 등은 2020년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네 번째는 생각대로 인터넷. 스마트폰 판매나 IPTV 가입은 예상보다 저조했다고 하네요. 이때만 해도 모바일 데이터 이용료가 많이 비싼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아빠 같은 엄마, 엄마 같은 아빠. 심사임당 5만원권이 2009년 6월부터 유통되기 시작했어요. 슈퍼원이 직장일과 가사일을 모두 억척스럽게 해내는 엄마라면 2009년의 알파맘은 전업주부더라도 기업의 CEO처럼 가정을 진두지휘한 점이 부각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부 파트너십의 발전과 역할의 유연성은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메가 트렌드라고 하네요. 여섯 번째는 소박한 행복 찾기. 2009년의 대표 키워드는 불안인데요. 신종플루가 유행했었고 불황의 시기였고,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할수록 사람들은 멘토를 찾게 되는데요. 이때 유행했던 책이 30살이 심리학에 묻다라고 합니다. 이때 제주 올레길이나 도보 여행 등이 유행했었대요. 소박한 행복 찾기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불안이 완화되지 않는 한 계속되는 트렌드라고 하네요. 일곱 번째는 취미 대한민국. 야구가 특히 각광받은 해인데요. 정규 시즌에만 592만 명 이상 관람하여 역대 최다 관중 기록을 세웠습니다. 여덟 번째는 고급문화 일상 속으로. 구스타프 클림트, 르누아르 등 많은 전시가 비싼 관람료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객을 끌어들였는데요. 2009년 혹독한 불황기에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나도 다녀왔다라는 허영심뿐만 아니라 팍팍한 일상에서 낭만과 여유와 감동에 목말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홉 번째는 무심한 듯 시크하게. 이때 특히 디테 패션이 인기가 많았는데요.
10번째는 스타와 대중 자리 바꾸기입니다. 우리 결혼했어요와 패밀리가 떴다가 인기가 많았는데요. 특히 평범함이 스타들의 가장 큰 무기가 되었던 때라고 해요. 스타가 낮은 곳에 임하는 동안에 일반인들은 스타가 되기 위해 분주했고, 그 대표적인 예로 슈퍼스타 K를 들 수 있죠. 2020년이나 2009년이나 어때요? 크게 다르지 않죠. 2009년에 불황을 극복한 진짜 강한 상품이 무엇이든 함께 볼까요? 불황기의 소비 심리 변화 3가지. 첫 번째는 구매 욕구의 위축인데요. 전반적으로 여행, 문화, 외식 등 여가 소비, 사치성 가품 등 선택성 소비 지출부터 급감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손실 회피. 소비자들이 이전보다 구매 결정을 까다롭게 하여 손실을 피하려고 하는 건데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신규 브랜드나 신상품보다는 시장 지배력이 큰 브랜드를 선호하고, 소비자 이성에 호소하는 정보 제공형 마케팅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특히 경기 회복기에도 불경기의 학습 효과 때문에 지속된다고 하네요. 세 번째, 소비 조정. 지갑이 얇아진다고 해서 씀씀이가 금방 줄지 않잖아요. 특히 자신이 속한 집단의 소비 수준은 유지하기 위해 소비 조정을 단행하는 건데요. 이른바 가치 소비라고 해요. 가치 소비란 전반적인 소비는 줄이나 자신에게 의미와 가치가 큰 소비는 지속하는 거예요. 또 소비자의 욕구 불만도 소비 조정을 가속시키는데, 마음껏 쓰지 못하는 소비 스트레스가 쌓여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볍고 밝은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황을 이긴 상품은 진짜 강한 상품이래요. 2009년 불황기의 소비 트렌드 변화. 첫 번째는 절약형 소비예요. 대체제를 말하는 건데요. 가령 한우보다는 수입산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먹는 거죠. 그리고 중고 물품의 판매도 급증했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 보상형 소비. 긴축 소비에 지친 소비자들은 기분 전환이 필요했겠죠. 등산이나 캠핑 등 아웃도어 스포츠 용품 시장도 불황이 무색하게 대폭 성장했다고 하네요. 특히 디자인에도 복고적이고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자극하는 디자인과 화려한 컬러로 시각적, 정서적 즐거움을 고양시키는 제품이 많았다고 해요. 세 번째는 투자형 소비. 불황기에는 특히 소득 감소보다 더 불안한 것은 고용 불안이잖아요.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가는 불화성을 잃었고, 자녀 양육, 자기개발, 의료, 건강, 미용 등 개인적이고 투자 성격이 강한 품목에는 지출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개인화, 웰빙, 친환경 등의 메가 트렌드와 부합하는 제품은 불황기에도 건재했네요. 구체적으로 홍삼 등의 고급 건강식품, 고급 유아상품, 어린이 전용 친환경 가구, 프리미엄 웰빙 식품, 고급 샐러드의 야채 등이 있다고 해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책 2권을 통해서 2010년 10대 트렌드를 한번 만나볼게요. 끝까지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이 제게 전해준 행복과 행운을 여러분께도 전하고픈 책이모였습니다. 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